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법률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입니다. 대통령 몫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재판관을 뜻합니다. 임시로 권한을 대행할 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대상이 원래부터 아닌 것입니다. 한덕수가 왜 이러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 돼서 사라질 것을 염려해서입니다. 이완규가 헌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걸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왜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성,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 통합진보당 사건을 잠시 비교해보면 당시엔 소속 국회의원이 내란 선동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그런데 소속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 수괴였다라는 것, 내란 선동이 아니라 내란 수괴라는 것이 지금 사법적인 절차에서 확인된 이상 같은 이유라면 정당 해산 사유에 차고도 넘칠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서는 기존의 자당에서 배출했던 대통령 중에 3명이 내란 혐의를 받았고 내란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연속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됩니다. 적어도 의원들이 지금 당장 총사퇴하고 우리는 대선 후보 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공범이 된 국민의힘의 현주소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확인시켜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최소한 내란 특검과 명태균 특검 재의결에 찬성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덕수가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마은혁 헌재재판관을 탄핵 심판 지나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 임명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꼼수. 이 꼼수를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통과시켜서 임명 도장만 찍으면 될 일인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넉 달을 묵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탄핵 심판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 꼼수를 써서 마은혁 재판관이 끝내 재판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던 그런 꼼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은혁 임명을 보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법 구석구석을 살피면 국회가 이완규 막을 길이 없을까요? 네, 국회 쪽에서 지금 모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덕수가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러니까 이완규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해달라면서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때 그걸 접수를 보류하는 겁니다. 그 문서에 대한 접수를 보류하는 겁니다. 네, 분명히 법에는 누구 몫이든 간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만 임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인사청문 절차를 안 해준다고 무리하게 추진한다? 뒤탈이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당장 억지로 임명장을 찍어내서 임명했다고 우길 수는 있어도 그러나 나중에 법의 심판대에 가서는 다 엎어질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적격 부적격 판단 무엇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열면은 그땐 끝난 거죠. 그게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절차까지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국회에다가 이완규 등을 인사청문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 요청서를 안 받으면 여기서 이제 절차가 멈추게 되는 것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래서 아예 그 인사청문 요구서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네,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한데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2달 뒤면 취임할 새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임명한다? 이 권한 없는 자가 임명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을 했어요.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무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 표정에는 여유가 묻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로 무리하게 추진하면은 대통령 돼서 엎어버리겠다. 지금 그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 대행일 뿐이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예요. 대통령 인사권을 국무총리가 행사한다? 권한밖에 이지요. 이재명 대표 말이 맞아요. 역대 헌법재판관은 물론이고 장관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총리가 제출한 전례가 없어요. 대통령 인사권을 총리가 대신 행사한 전례가 없습니다. 아니, 이 친구 웃기잖아요. 한덕수,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을 내가 행사할 수 없다. 권한대행은 직무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 최대한 절제해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3명에 대한 임명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인규, 함상훈을 지명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행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원식 의장 지휘 아래 국회 사무처는 총리실에다가 당신들이 인사청문 요청 보고서를 보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일침을 놓을 예정입니다. 만약에 보내온다면. 보내올 경우 총리실에다가 이 아저씨들, 당신들이 왜 이걸 냅니까? 당신들은 자격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국회는 만약에 총리실에서 인사청문 요청서를 가지고 오면은 일단 당신들이 이걸 우리한테 보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어서 우선 선결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모렴치한 한덕수가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냈지만 국회가 쌩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한 달 지나서는 임명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근데 국회는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칠 그런 권한이 있는데 당신들 말이야, 자격 없는 당신들이 우리한테 추천을 한들 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청문을 해야 되는 건데 당신들 그런 식으로 우리 권한을 침해해서 해야 되겠어? 라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디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가 자격이 없는 네가 후보자라면서 인사청문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참칭적 판단이야. 참칭적 판단. 왜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다고 참칭하지? 적법한 후보자를 심사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어. 총리실 너희가 우리 국회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국회 사무처가 총리실을 상대로 해서 맞설 때 민주당이 할 일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보조를 같이 하듯 한덕수를 탄핵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즉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구성할 권한이 없고 2달 동안 현상 유지적 권한만 있는 거예요. 현상 유지를 할 권한만 있지 인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권한 없는 자가 헌법기관의 구성 지형을 바꾼다? 그렇잖아요. 보수 몇, 진보 몇. 항상 그렇게 우리가 헌법기관의 구성을 두고 설왕설래했잖아요. 그런데 한덕수가 2명을 이렇게 떡하니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 극보수 인사로 말이죠. 2달 후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진보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추천할 몫을 앗아가서 보수인 네가 보수 2명을 앉혀 이렇게 6년 동안 보수 2명이 그대로 알박기를 하도록 우리가 바라만 봐야 되는 거야? 충돌이 빚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덕수는 윤석열이 파면된 권위됐다고 하죠. 권위된 60일 동안 대행만 하는 사람인데 게다가 윤석열이 어떻게 해서 파면됐습니까? 국민 신임을 배반해서 파면된 거 아니에요? 그 파면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한덕수인데 한덕수의 역할은 안정적인 선거 관리뿐입니다. 한덕수, 당신은 말이야. 국회 탄핵 소추로 또 소추가 유효하다는 최고 헌법기관의 판단으로 무너진 윤석열 쓰레기 정권의 내각의 수장이잖아. 근데 당신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6년 임기에 2달 후면 새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미친 짓이야. 미친 짓 계속할 것 같으면 당신 탄핵이야.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한인섭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말씀에 따르면 한덕수의 죄는 헌법 모독, 헌법 왜곡죄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부작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자,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공석을 채워야 할 임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텨온 점,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지연하면서 헌정 기능을 고의로 마비시켰잖아요. 만약에 정말 5대 3이었는데 마은혁이 들어가지 않아서 윤석열이가 탄핵되지 않았다면 다행히 8대 0이었지만 그러면은 한덕수의 장난으로 파면될 대통령이 파면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5대 3 상황이었다면은 그대로 판결하지 않고 마은혁 빨리 집어넣으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2번째, 작위. 부작위가 있는가 하면 또 작위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권한 없는 자가 월권을 일삼을 때 작위라고 하는데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재 재판관 임명권을 비선출 권한대행 신분으로 강행하는 것.
국민에게 한 표도 받지 않고 지금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작위와 자기가 충돌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야 너희가 원하는 재판관은 왜 임명 안 하냐고 지랄 발광하고 그 우리 쪽에 가까운 사람 임명하려고 그러면 반대하고 말이 돼?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경우가 다른 게 뭐냐면은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가 지명한 국회가 지명한 재판관입니다. 국회 몫이에요. 행정부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윤석열 탄핵 심판 때 참여하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자, 부작위의 문제에 있어서 한덕수 잘못이 큽니다. 작위는 뭐냐?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지가 지명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몫으로. 지가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 없으니까 권한 대행을 할 뿐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한 표도 얻지 않고 그 자리에 간 사람이 말이죠. 안 되죠. 2달 있다가 임명해도 됩니다. 급할 게 없어요. 이건 작위입니다. 작위. 권한 없는 사람이 월권을 일삼으니까 작위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충돌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잘못, 우롱, 국민을 기만한 꼼수 인사.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마은혁 단독 임명에 2인 추가 임명을 끼워 넣어서 물타기, 정치적 목적을 위한 인사 왜곡이다. 이런 지적이 또 나와요. 네 번째가 농단입니다. 농단. 헌재 결정권을 사적 목적에 이용했다. 사실 지금 내란 사태에 있어서 한덕수가 얼마만큼 개입이 돼 있고 또 공범의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완규는 내란 사태 중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헌재재판관에 임명한다? 향후에 있게 될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때 당연히 이완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헌재의 독립성, 중립성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헌정질서 전복을 노린 농단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5번째,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탄핵 정국은 윤석열 파면으로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 그 세력은 권력 연장을 위해서 집요하게 움직이고 있다. 6번째, 능멸. 헌법기관을 도구로 전락시킨 자. 헌재 재판관 임명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고 헌법기관의 존재 자체를 경시하고 있다. 헌법에 대한 능멸이며 권력에 대한 사유화 시도다. 네, 이 상황 보시면서 많이들 답답해하시고 또 분노를 감추지 못하실 텐데 근데 대선 국면이잖아요. 대선 국면에서 보자면 이게 썩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대선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민들은 윤석열 파면으로 다 끝났구나 하고 마음이 이완될 무렵에 한덕수가 또 다른 의미의 내란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내란 세력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아차 싶었던 거지. 국민들이 다시 긴장하고 또한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탄핵을 국민들이 잊어주길 바라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겠습니까? 다시 탄핵 당한 윤석열을 떠올리게 만든단 말이죠. 어떻게든 중도의 마음을 얻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의 권한은 극도로 제한돼야 하고요. 그에게는 단지 선거 관리 그리고 정권 인수인계 정도의 최소한의 직무만 허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내란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단 말이죠. 헌법 모독, 헌법 왜곡 뭐 그런 죄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거 징역형도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김규현 변호사가 이완규, 함상훈 임명을 저지할 방안들을 검토해봤는데 일단 가처분, 헌법재판 중인 국민의 헌법소원 이걸 가처분을 걸 수 있을 것 같고 국회의 권한을 멋대로 이렇게 왜곡했다 해서 가처분, 권한쟁의 심판 요청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한 접수 거부 이미 국회 사무처가 구상하고 있는 이 방안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자가 헌법소원을 걸 수가 있어요.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후보자일 때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내 권한을 지금 멋대로 행사하고 있네요. 이거 멈춰주세요. 라고 가처분을 걸 수 있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탄핵하는 방안이 또한 대안으로서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지금 날마다 전쟁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내란 세력이 대선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2달만 더 고생합시다. 그때까지 전쟁하는 마음으로 전투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 보자고요. 자, 한덕수는 대선 이후에 재판정에 서게 될 것이고요. 중대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네, 자꾸 우리 파면당한 윤석열을 잊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고 있으니 우리가 잊을 권리가 없네요. 계속 눈을 부릅뜨고 이들의 망동을 지켜보면서 거의 불씨가 다 꺼져가는 내란 세력들 바로 발로 밟아서 불씨를 꺼트립시다.